안녕하십니까. 프로피사단 카이로스입니다. 자, 오늘도 간단하게 장중 브리핑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전일 미증시 3대 지수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이제 장 초반에는 음봉으로 출발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양봉 띄우고 있죠. 뭐 시초가에 뭐 거의 근접한 지수선이긴 한데 2330포인트로 지금 양봉 띄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688포인트를 찍으면서 소폭 내렸던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찾아온 그런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장 초반에는 외인도 팔자세가 강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대형주 위주로 외인 수급이 다시 들어와 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제가 이제 노란 톡방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노란 톡방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일 증시 상황하고 비슷할 수 있다. 좀 지지부진하게 박스권 그리면서 횡보하는 장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변폭이 있을 수 있다. 전일장 같은 경우도 그랬죠. 결국은 좀 마이너스로 출발했다가 음봉으로 출발했다가 시원스럽게 양봉 그려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일과 좀 유사한 그림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지를 좀 보고 있는 건방 심리가 컸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제 대형 이벤트가 지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다시금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한쪽으로 방향을 좀 제대로 좀 그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장이긴 한데 장 막판까지 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장 중반을 지나가는 시점에서 대형주 위주로이긴 하지만 외인 수급이 다시 붙어주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외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어주고 있으면서 6만전자를 지키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올렸던 그 시세를 전부 다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가장 그 맏형이 돼주고 있는 삼성전자가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유의미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는 그 반도체 결국 삼성전자, 현대차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시가총액이 좀 움직였다. 그러니까 국내 그 증시가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요즘 시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입이 닳도록 강조해드리고 있는 2차전지에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좀 힘을 좀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바뀌고 있잖아요. 작년 대비 올해 2차전지 상장된 주식들의 이제 시가총액이 대략 2배 정도까지 늘었다라고 하니까 2차전지 섹터가 얼마나 그 시장에서 좀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카이로스가 그렇게까지 2차전지를 좀 강조했는지를 좀 보여주는 여실히 좀 보여주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뭐 삼성 SDI 뭐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도 나쁘지 않아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낙폭이 좀 과대한 편이긴 한데 일단 뭐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건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지금 고점 찍고 있는 모습 다 보이시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계속적으로 잘 가고 있고 LG 화학도 뭐 좋은 그림 그려주고 있고요. 2차전지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끌어가고 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LNF라든가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종목들에 집중하고 있는 포인트도 어떤 점인지는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안에서 괜찮은 종목까지 좀 우리가 선정해서 내 포트에 담아둘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과가 좋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뭐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다라고 하는 업종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메타버스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의료용 VR기기 전파 인증을 좀 했다라는 보도로 인해 가지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서는 지금 뭐 시세가 갑자기 좀 튀어 오른 MP라든가 MP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기가 좀 뭐한 게, 강력하게 추천드리기가 뭐한 게, 일단은 뭐 추세 차트만 보더라도 메타버스라는 섹터가 그래요. 지금은 너무 지저분하죠. 너무 지저분하고 방향이라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선익 시스템도 그렇고 MP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라는 걸 보기가 어려워요. 이평의 그런 일관된 특성도 없고 하다 보니까, 게다가 이제 시세까지 이렇게 뿜어져 나왔죠. 그러면서 수급 상황도 좋지 않고 시총도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죠. 똑같습니다. 시총도 크지 않고요. 수급도 좋지 않아요. 개인만 주구장창 달라붙고 있고요. 시세는 이미 많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뛰어들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차라리 이제 뭐 비슷하긴 한데 메타버스 쪽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저는 C랩이라는 종목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시총이 뭐 약하긴 하지만 시총 거의 5천원 가까이에 육박했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뭐랄까요, 좀 규모가 좀 줄어들었죠. 어쨌든 시세 상승폭도 크지 않고 지금 이제 하단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격적인 눌림목 상태가 굉장히 좀 크게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적인 상황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니긴 한데 지금 이제 캐펙스를 늘렸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캐펙스를 늘렸다는 이슈도 있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다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랑은 좀 다르게 그래도 차트가 비교적 차분하고 좀 분석 가능한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지속적인 우하형 곡선을 좀 그려주면서 보시면은 지금 가격적인 하단 부분에 걸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가격적인 하단 부분에 걸쳐져 있다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사실상 이 이상 더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지금 메타버스 같은 종목 그 섹터가 뜨고 있을 때 오히려 우리가 시선을 좀 돌려서 이런 C랩 같은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적인 라인을 좀 잡아드린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9,000원, 9,500원 단 정도를 잡아두시면은 9,500원 단 정도를 9,500원 단 정도에서 매수 포인트 가져간다면은 긴 자리로 보셔도 괜찮을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총이 지금 많이 쪼그라들어 있긴 하지만 엔비디아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사업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반도체 업황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갈 방향이죠. 로봇이랑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나 로봇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단순히 먼 미래에 가야 된다가 아니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줬던 게 로봇하고 메타버스 쪽이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좀 잡아두고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좀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C랩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좀 떴던 섹터가 은행입니다. 은행 쪽인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좀 단행하고 있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뭐 한국이랑 미국하고 이제 금리 차가 1% 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좀 연속적으로 빅스텝을 좀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이슈가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뜨고 있는 게 카카오뱅크라는 종목이에요. 카카오뱅크 요즘 정말 좀 무섭습니다. 상승폭이 굉장히 무서워요. 지금 뭐 단기간에 한 5거래일 만에 지금 한 40%나 떠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5거래일 만에 한 4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뭐 카카오 그룹주 다 망했다, 인터넷은행 다 망했다, 뭐 실적 대비 뭐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뭐 그런 말들이 많았었죠.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라는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날개 달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날개 달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어쨌든 아쉽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도 제가 카카오 게임즈를 살펴보면서 같이 좀 살펴보았던 종목이거든요.
같이 좀 살펴봤던 종목인데 아쉬워요. 정말 아쉽습니다. 이것도 제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볼까라고 고민을 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정말 아쉽긴 한데 어찌되었건 카카오뱅크가 좀 좋은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내 포트에 담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있는 종목이긴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5거래일, 5영업일 만에 지금 뭐 한 40%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고, 게다가 이제 외인의 수급이나 기관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덤벼들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부담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부담이 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은행주화라고 하면은 연말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사실입니다. 연말에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이 사실인데 그렇기는 하지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아직 배당에 대한 이슈가 없었죠. 일반적으로 은행주가 연말에 관심을 받는 것은 배당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은행주가 관심을 받는 부분인데 카카오뱅크는 아직 그러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일단 뭐 올해 연말에 배당 시즌이 돼서 어떤 결과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차라리 우리 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살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외인 수급도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고요. 일단 이제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 관련된 이슈에서 배당 수익률이 작년 연말 기준으로 7.89%입니다. 7.89%. 7.89%. 어마어마하죠. 은행주가 좀 떠오르는 이유를 아시겠죠. 7.89%나 이제 배당 수익을 좀 취급을 했던 종목인데 외인 수급도 좋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방송에 나가서 언급해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전히 지금 가격적으로 눌려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예요. 가격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하단 지지 받고서 계속 이제 횡보 구간 가져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뭐 2평도 다 모여 있죠. 2평선도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평선 다 모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는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하단 눌림목 구간에서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어디로든 올라가겠죠.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텐데 이평이 모여 있다라는 것 자체가 힘이 그만큼이나 응축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할 텐데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미 하단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올라가게 되면은 그 폭발력은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거죠. 금융주가 사실은 심심하게 좀 지지부진하게 시세가 나오는 것이 좀 특징 중에 특징. 그래서 좀 재미없다, 심심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찌되었건 지금 우리가 우리 금융지주를 좀 냉철하게 본다라고 봤을 때요. 배당에 대한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아있죠. 실적에 대한 그 기대치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단행하고 빅스텝이니 자이언트 스텝이니 한국은행도 따라 올리겠다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은행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멘텀이고 좋은 재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눌려있는 이 우리 금융지주라는 종목을 안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서 뭐 배당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수익을 좀 챙겨도 되고요. 그 이전에 배당락이 나오기 전에 시세 차익을 노려봐도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금융지주라는 종목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내 포트에 담아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C랩이라는 종목하고 우리 금융지주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매수 의견도 좀 강하게 드렸었는데 그렇게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차전지에 대주전자재료 2차전지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해드렸었죠. 그러면서 수익 청산도 했던 종목입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종목은 뭐 수익청을 하고도 이제 또 더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2차전지고 제가 오전에 그 영상의 초미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2차전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같이 살펴봤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매매를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장이 끝난 건 아니니까 금요일장이라서 좀 심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 좀 지지부진하게 좀 횡보 그리다가 끝나기보다는 어느 쪽으로든 방향을 좀 만들어내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은 장이다라는 말씀을 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외인 수급이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는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물론 흐름을 봐야겠지만 장막판까지 조금 더 힘내주면서 시장 좀 들어 올린 채로 마감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바람 섞인 예상을 좀 해보면서요. 일단 이렇게 장중 브리핑은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